안녕하세요. 보험가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형제 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인데 상속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빨리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액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투자, 펀드투자 투건인,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종합자산관리사입니다. 요즘에는 상속재원 마련 관련해서 부를 온전하게 이전하기 위해서 상속재원 마련을 해드린다고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부부들 간의 이 트렌드가 뭐냐면 딩크족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은 하되 자녀는 출산하지 않는,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행하고, 그리고 독신주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결국에 나중에 가면 딩크족은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망을 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안 계실 거고 사망하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남은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을 자녀에게 줄 수가 없죠. 그럼 결국에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도 없기 때문에 이 돈이 형제 자매에게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독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다 사망하시고 홀로 남게 되면 이제 남은 가족은 형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형제에게 재산이 가는 게 맞는 건데, 그 관련된 내용이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에서 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유류분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을 없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독신자도 능력이 있으면 입양을 허용한다는 기사랑 같이 나네요.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은 독신자도 능력이 있으면 입양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히 보면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라도, 그렇죠,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뺐다. 원래 또 누구 있죠? 직계 비속이 유류분 권리자고요. 직계 존속이 유류분 권리자고,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였는데 여기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이제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네요. 그렇죠? 법무부는 현재 유류분 제도가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라고 부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내려줄 때 장남 위주로 내려주고, 특히 여성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안 나눠줘서 불이익이 생기니까 이분들에게 부모한테 재산을 받는 직계 비속이잖아요. 이때는 직계 비속의 최소한의 유류분을 보장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형제가 사망할 때, 배우자나 자식 없이 형제가 사망할 때 이 자녀들은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형제들은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돈을 형제한테 줄 때의 유류분은 없애겠다, 이런 뜻이죠.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먼저 유류분에 대한 정의 먼저 살펴볼게요.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 그렇죠?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입니다. 배우자 직계 비속, 자녀는 원래 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의 유류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요 뒤에 설명 더 드릴게요.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행법에서는 예를 든 게 이 A씨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 A씨가 재산 6억을 남기고 사망을 했을 때 누나와 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억 원을 누나와 형이 2분의 1씩 반반 나누죠, 원래는.
그쵸? 그럼 3억 원씩 가져가는데 형제 자매의 유류분이 아까 3분의 1이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A씨가 나는 누나나 형한테 평소에 연락도 없고 내가 아플 때도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싫어. 나는 기부할 거야. 아니면 내 친한 친구한테 줘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6억을 제3자에게 남겨줬습니다. 유언까지 했어요.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래도 기존에는 누나나 형이 본인의 받을 몫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본인의 받을 몫이 원래 6억의 2분의 1, 2분의 1이었죠. 그쵸? 근데 그거의 3분의 1이니까 총 6분의 1을 가져가는 겁니다. 유류분으로. 그럼 1억씩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3자한테. 유언이 있더라도. 이게 현행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법을 개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나나 형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언대로 제3자에게 다 가는 거죠. 유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유언이 없으면 누나나 형이 다 가져가는 거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다음에 재혼을 하셔서 그쪽에 있는 새엄마 쪽의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이복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형제로 돼 있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만 남았을 때 내가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먼저 나중에 사망을 했거나 그러면 내 재산을 정말 한 번도 교류가 없었던 이복 형제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제 구독자시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